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요, 한국 철도 시설공단 신규 채용 자기소개서 항목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철도공사와 자매 기업이죠. 한국철도시설공단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저와 함께 자기소개서 작성 제대로 해서 서류 통과하시고 필기 면접까지 함께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함께 들어가실까요? 우선 자기소개서 항목은 크게 5개 항목이고요. 작성 분량은 각 500자 분량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분량 때문에 어렵게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여러분들께서 달성하게 된 높은 성과에 대해서 그게 어떤 도전이었는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도전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결국 여러분들께서 오랜 도전 끝에 결국 성취함으로써 얻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요, 학업이나 업무 수행 중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높은 성과를 내거나 또는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관련된 항목들이어서 대부분 하나 정도 소재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항목은요, 여러분들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 또는 도덕적 요소를 한 가지를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선정했던 이유, 그리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행동했던 경험을 기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요, 다른 공공기관과는 좀 차별적인 우리 공단의 특성을 살려서 시행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한 가지를 좀 제시하고, 또 10년 후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좀 약간 생뚱맞은 항목인 것 같아요. 사회공헌 활동을 제시하는데 갑자기 또 10년 후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기술해 달라고 그래서 이 항목을 좀 연결시키는 게, 이 두 가지 파트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이죠. 지원 분야의 업무 수행상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우리 소속 조직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 항목이 딱 5개고 또 작성 분량도 500자여서 좀 쓰기 편한 항목들이 또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 들어가시죠. 우선 첫 번째 항목이죠. 몇 번의 시도 끝에 여러분들께서 달성했던 높은 성과, 그리고 그게 어떤 도전이었는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도전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성취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얻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써달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작성 주제는요,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쌤의 이런 스카 기법이 있죠. 그런데 이 스카 기법은 상황, 위기, 행동, 결과를 쓰는 건데, 여기에 앞에 K하고 P, 그러니까 핵심과 마지막 설득 부분을 추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핵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득 부분이 있죠. 이게 기존의 스카 방식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좀 더 어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핵심과 이 설득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은 스카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K하고 P, 그러니까 결국 핵심과 앞에 부분의 핵심, 그리고 뒷부분의 설득을 추가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작성 분량이 좀 여유가 있으면 K하고 P를 추가하거나, 또는 여러분께서 뭔가 어떤 이야기할 것들이 많다면 K하고 P를 좀 추가하시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핵심 부분에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어떤 스토리를 쓸 때 좀 재미있게, 좀 호기심을 끌게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가지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결국 어떤 것을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앞에 부분에 먼저 이렇게 짧게 제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도 실은 두 가지식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없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은 스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의 첫 줄에 이렇게 뭐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해버리면요, 읽는 사람이 급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식은 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어떤 방식이냐면,
저는 계속된 도전을 통해서 결국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쓰시거나요. 아니면 저는 3번의 실패 끝에 결국 어떤 것을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쓰시거나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실패에 저 역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포기의 유혹,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먼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핵심의 주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앞에 부분, 이 핵심 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을 짧게, 되도록이면 긴 문장 쓰지 마시고 짧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먼저 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읽기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성하실 때는 이 핵심하고 설득 부분은 나중에 작성하는 거예요. 먼저 스카 부분을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K하고 P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쓰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먼저 저 역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설명해 줘야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에 도전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기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왜 그걸 도전하게 됐고 또 그게 어떤 과제였는지, 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장 생활이나 어떤 아르바이트였다면 어떤 임무였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목표였는지, 이 부분을 먼저 상황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그 도전을 왜 하게 됐는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그 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언급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위기가 나오죠. 자, 위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실패했던 이야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실패의 원인을 짧게 써주시는 건 괜찮은데 실패를 왜 하게 됐는지 이걸 장황하게 쓰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짧게 써주시고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하게 됐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패하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미련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러니?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포기를 하고 싶었던 갈등, 유혹,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만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던 그 이유 또는 그 생각을 여기에 써주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주저앉기는 싫었습니다. 아니면 또 저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꼭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왜 재도전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결국 그 도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자세로 고생하셨는지 이 부분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력하고 또 협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노력하신 덕분에 결국 목표를 달성하신 거죠. 도전에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했던 결과 또 여러분 도전의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부분에 설득을 넣는 거예요. 설득을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런 도전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 또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우리 철도시설공단에 입사해서 어떻게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인지, 또는 여러분들 도전에 대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취함으로써 얻은 것이 이거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목표 달성 성과, 이것도 될 수 있지만 실은 여러분들께서 이 교훈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실은 여러분들의 거둔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성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언급해 주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항목의 어떤 작성 소재는요, 여러분들께서 직무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던 이야기가 실은 가장 무난하고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 또는 대학원에서 어떤 계속 실험을 하는데 계속 꼬여서 실험이 잘 안 되고 계속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 실험을 했던 거, 또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돌렸던 거, 코딩을 아무리 했는데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공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야기도 괜찮겠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를 들면 나한테 좀 무섭게 혼내시는 그 팀장님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계속 다가갔지만 그 팀장님께서 곁을 쉽게 안 내줬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그 어르신께 그 팀장님께 시원한 음료수도 챙겨드리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팀장님과 결국 친해졌어. 그래서 그 팀장님의 직장생활 노하우를 배웠어.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차관점은요, 어떤 도전 과제나 어떤 목표를 수립했던 이유가 반드시 좀 알기 쉽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그 도전을 왜 하게 됐는지가 언급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짧게 노력했던 것 좀 써주신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계속된 실패에 따른 여러분들의 어떤 포기하고자 했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갈등, 고민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 여러분들의 어떤 도전, 포기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서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꼭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신감, 교훈, 또는 주변 사람들, 동료들의 인정,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성과로 제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런 방법들이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어, 일과표를 작성해서 시간표를 짰어, 이런 것들 괜찮겠죠? 또는 포스트잇을 붙였어, 아니면 자격증, 사진을 붙여놨어, 이런 것들 책상에다 뭘 붙여놨어, 경문을 붙여놨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껴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첫 번째 항목,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도전을 왜 하게 됐는지를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다시 도전했던 이유를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이야기해 주실 때 단순한 1차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떤 느꼈던 교훈들 이런 부분들도 성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가볼까요? 학업이나 업무 수행 중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거나 또는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항목의 작성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는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을 써주시는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작성했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재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작성 방식은 당연히 스토리텔링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상황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임무, 어떤 역할, 어떤 목표를 했었는데 를 설명해 주셔야죠.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 일을 했어, 이 부분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었어, 다른 동료들이랑 함께 이렇게 일을 했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긴 거죠, 위기.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 문제인지 더 강조해 주셔도 괜찮겠죠. 또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성과가 안 나왔어, 이런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졌다라든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실패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 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위험성도 함께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이제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조직에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고민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모습을 꼭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 아이디어를 찾았고 그 아이디어를 친구들, 동료들에게 제안했고 또 바로 또 안 되죠. 그래서 설득도 하셨을 거예요. 또는 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됐겠죠.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원했던 목표, 성과를 달성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흐름을 잡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앞에 이 부분에 K, 이 부분에 설득, 이 부분을 써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이것을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앞부분과 뒷부분 마무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작성 소재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인턴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또는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니까 뭐 아르바이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를테면 손님들의 대기줄이 너무 길어져서 좀 창구를 좀 나눴다든지 주문받는 접수구를 좀 늘려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손님이 밀릴 점심시간에는 2명이서 접수를 받았어, 2명이 주문을 받았어, 이런 이야기도 괜찮겠죠. 또는 여러분들께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어떤 과제들, 그 직장에서 주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제를 준비할 때 UCC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이야기들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를테면 동아리 주점을 했다라든지 동아리 행사를 했다든지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뭐 협찬을 받았다라든지 뭐 행사를 잘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면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르신들, 뭐 예를 들면 봉사활동에 가서 뭐 급식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좀 먼저 앉아서 기다리신 다음에 뭐 이렇게 나눠 제가 뭐 배식을 하고 그때그때 나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별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재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점은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는요, 이게 실은 학생들이,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를 작성하다 보면 이 아이디어에 꽂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디어 자체.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거창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문제 해결이나 또는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꼭 전달돼야 돼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하는 모습,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방식이 있죠. 기존의 어떤 학업이나 어떤 임무, 어떤 일을 했었을 때 이 기존의 방식이 있죠. 이 기존의 방식을 좀 알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꼭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가끔 작성하다 보면 이 아이디어 내용을 설명하는데 거의 뭐 분량을 거의 다 잡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아이디어 자체를 많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어때요?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 아이디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걸 너무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 그것을 실현, 또 적용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설득했던 모습, 또는 동료들과 협력을 이끌어냈던 이런 모습을 강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번 두 번째 항목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항목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어떤 윤리적, 어떤 도덕적인 요소를 한 가지를 좀 제시하고 그것을 선정한 이유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했던 행동에 대해서 기술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이걸 체크를 안 했나 몰라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윤리,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있죠. 그것을 실천했던 경험을 써달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작성 주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윤리적인 요소, 또 도덕적인 요소, 가치를 실천했던 경험, 그거 써주시는 거고요.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윤리적인 요소를 좀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득도 들어갔고요. 자, 핵심 부분에서 먼저 그 윤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가 먼저 제시되는 게 읽기 쉽겠죠. 약속을 지키는 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장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던 경험은 뭐 대학교 4학년 때 무엇을 할 때 경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연결을 시켜주면서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요소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거나 또는 그 윤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좀 길게, 다른 부분보다 좀 길게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부분, 이 부분이 한 150자 정도 이 부분을 차지해도 될 것 같아요. 한 150자 내외 정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윤리적인 그 요소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 그 자체는 좀 줄이는 거예요. 그 분량을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한 150자 정도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이런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실천했던 그 상황을 경험을 써주셔야 되니까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였어, 또는 어떤 상황이었어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던 어떤 윤리적인 요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민을 하셨겠죠. 왜냐하면 뭔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윤리적인 걸 지키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내적 갈등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에서 그런 윤리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께서 하지만 저는 끝까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또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또 어떤 자세를 보여줬는지를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과, 어떤 행동에 따른 결과가 나왔겠죠. 그리고 어떤 뿌듯함, 그걸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떤 윤리적인 요소를 실천함으로써 느꼈던 어떤 뿌듯함, 자긍심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결과로 내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분량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공단에 입사해서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써주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성 소재는요, 이런 윤리적 요소, 이런 도덕적 요소를 좀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주어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 또 내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 또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또 편법보다는 정도를 추구했던 거,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정도 추구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컨닝 안 하고 족보 안 보고 내가 그쪽, 예를 들면 전기공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족보가 10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그거 안 보고 공부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조별과제를 할 때 내가 실은 조별과제 점수가 그렇게 중요치 않아서 다들 그만 대충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내가 꼭까지 하고 싶어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배려하고 또는 동아리에 헌신했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조직에 대한 헌신 이런 거 잡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겹쳤어.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도 이거 대충 하고 그냥 시험 공부를 할까 생각했는데 동아리 원들에 대한 기대를 내가 저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일단 시험을 뒷전으로 미루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그 동아리 행사가 잘 끝났고 동아리원들의 인정을 받았어. 이런 이야기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요소,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윤리적, 도덕적인 요소를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들을 꼭 생각해서 하나를 딱 집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윤리나 이런 도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실은 여러분들께 손해를 봐요. 또 여러분들께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내적 갈등들을 꼭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윤리적인 요소를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거창한 이야기, 멋지고 거창한 이런 생각들보다는요, 그냥 진솔하고 현실적인 그런 이유를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윤리나 어떤 도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진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 써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리 후배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차마 유면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거 써주시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
그런데 그걸 멋지게 포장해서 멋있는 표현 쓰면 오히려 더 믿음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리 준수에 따른 여러분들의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불편 감수 이런 것들을 결과에 또 써주시는 거 좋습니다. 비록 실은 중간고사 시험을 망쳤지만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내가 동아리에 헌신함으로써 결국 동아리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의 결과에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함께 포함해 주시면 더 믿음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까지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하는 항목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이죠. 이런 항목들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논리서술 방식으로 쓰는 거. 자, 한번 볼까요? 다른 공공기관과는 좀 차별적인 우리 공단의 특성을 살려서 시행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한 가지를 좀 제시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기술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이 부분에 왜 자기소개서 항목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은 연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내용도 맞지 않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제시가 된 거 거기에 맞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 한 가지와 10년 후에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성 주제 이거 두 가지죠. 사회공헌 활동 이 철도시설공단에서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다른 기관에서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른 기관은 못하는데 철도시설공단은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 한 가지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년 후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예측,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시는 항목입니다. 작성 방식은 논리서술 방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자, 우선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고요. 우선 도입 부분에서 철도시설공단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과 노력들 있죠.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을 좀 해주시면 돼요. 우리 철도시설공단은 어떤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철도시설공단만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공헌 활동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면 어떤 기대 효과,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죠. 국민들의 믿음, 더 탄탄한 신뢰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까지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실 때 10년 후에 어떤 사회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사회 변화에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 정말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 그래서 필요해. 그래서 중요해. 이 이야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년 후 어떤 사회 변화를 짧게 언급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해. 그래서 필요해.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우리 공단에 입사해서 어떻게 나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이런 다짐을 이야기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소재는요. 이게 타 공공기관과 차별적인 우리 철도시설공단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찾기가 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우선 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는 공사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는 만큼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런 이를테면 고급 노령 이제 은퇴하신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해주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쌤이 봐서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이 철도시설공단에서 모든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이 그렇지만 대부분 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뭔가 용역 사업을 추진할 때 좀 기술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철도 시설공단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의 어떤 사업이나 역할이 실은 큰 범위에서 보면 사회 공헌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는 일을 잘하면 그게 바로 사회 공헌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런 중소기업 기술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죠. 우리 한참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부족했었을 때 삼성에서 중소기업에 가서 어떤 공정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을 알려줘서 생산량을 2배 정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런 기술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를테면 철도 분야의 어떤 학생들이 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 한다든지 이런 공헌 활동들 괜찮습니다. 작성 소재 여기서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공헌 활동과 10년 예측을 별도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연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방법이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그래서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이 더 중요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쭉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셨던 직무에 좀 적합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참고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셨던 사회 공헌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런 거 설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필요한 필요성과 중요성도 꼭 함께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 항목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잡아서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이죠. 지원 분야 업무 수행 시 여러분의 전문성을 발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전문성이 우리 공단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좀 기술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의 작성 주제는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직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런 항목들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성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항목이다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성 방식은 논리 서술 방식이죠.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면 되고요. 이 도입과 전개, 정리 부분을 우선 공단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또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셨던 직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수행하는데 왜 전문성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공단이 이런 사업이나 이런 역할을 수행할 때 왜 전문성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효율적인 공사, 설계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직무에 전문성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언급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과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좀 나열하시면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너무 양이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은 지금 말씀하셔야 될 주제는 여기 밑에 있거든요. 마지막 정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여기 도입과 전개 부분을 한 절반 정도를 써주시고요. 한 250자 정도 되겠죠. 이 부분을 250자 이렇게 해서 이 정리 부분의 분량을 좀 많이 잡고 가는 방식으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문성, 지식이나 기술, 태도, 자세, 또는 경력과 경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쭉 풀어서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정리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전문성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거고 또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해서 조직에 기여할 것인지 또 이런 비전들 있죠. 비전을 달성하고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마무리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을 우리 공단에 입사해서도 어떻게 더 발휘할 것인지 또는 전문성을 어떻게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써주시고요. 두드리면 이제 발휘 계획
어떻게 내가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이게 키포인트죠. 예를 많이 써주셔야 돼요.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써주시고, 물론 발전 계획을 쓰시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발전보다는 발휘하는 계획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조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언급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소재는요, 이런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이 전문성을요,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이 있죠,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또는 실무 기술, 이것을 스킬을이죠, 이 실무 력을 이렇게 쌓았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쌓으신 것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 열정을 쌓아 오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함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전문성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점은요, 우선 공단의 역할이나 직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왜 전문성이 필요한지 이런 생각을 반드시 좀 강조를 해주십시오. 특히 이 부분이 앞에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면접관의 또는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노력과 성과를 나열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작성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첫째, 둘째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만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3개까지 가면 이제 너무 짧게 써야 돼요. 아니면 이 뒤에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을 못 쓸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가 빈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전문성 향상 노력과 이런 어떤 성과, 이 부분을 너무 장황하게 쓰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발휘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 부분을 꼭 강조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여하는 거 있죠. 조직에 또 직무에 기여하는 방안을 거창한 것들 쓰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조직에 기여할 것인지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입사 한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어떻게 일해서 어떻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선배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 공단에 어떤 하고 있는 일이나 직무에 어떻게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풀어서 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를 자주 좀 못 올렸었죠. 좀 많이 바빴습니다. 요즘 이제 면접이 드디어 시작돼서 면접 컨설팅 때문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드렸던 말씀 좀 참고해서 자기소개서 잘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류 통과하신 다음에 필기 꼭 합격하시고, 나중에 저와 함께 면접 컨설팅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만나서 여러분들 꼭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